저는 그날 아침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고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어머님, 금융감독원입니다. 목소리는 침착했고 제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댁 명의로 대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수세미를 놓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가족분께는 아직 말씀 마세요. 그 말이 배려처럼 들렸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 아들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는 며느리와 나지막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노크하려다 손을 내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침묵이 제 아들의 인생을 무너뜨릴 줄은요. 오늘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항상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그날 아들의 방문을 노크하지 못한 대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릇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핸드폰이 울렸고 저는 물기를 닦았습니다. 화면에는 서울 지역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어머님, 금융감독원입니다. 목소리는 침착하고 예의가 바랐습니다. 저는 수세미를 싱크대에 내려놓았습니다. 댁 명의로 대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신청한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확인차 연락드린 겁니다. 상대는 제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했습니다. 모두 정확했고 저는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민번호 뒷자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말해버렸습니다. 상대는 제 은행 계좌번호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계좌로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습니다. 저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아드님이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요즘 말수가 많이 적었습니다. 며느리와도 무언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저녁 식탁에서도 서로 눈을 피했습니다. 일단 계좌 점검이 필요합니다. 저는 메모지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상대는 차분하게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안전계좌로 이체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범죄에 악용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습니다. 가족분께는 아직 말씀 마세요. 혼란을 드릴 수 있고 수사에 방해가 됩니다. 지금 아드님 웃음소리 들리시죠? 그 웃음소리 앞으로도 계속 지켜드려야죠. 저는 그 말이 배려처럼 들렸습니다. 상대는 검찰과 연결해 준다고 했습니다. 지금 바로 처리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하겠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거실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아들의 방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안에서는 며느리와 나지막한 대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노크하려다 손을 내렸습니다.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저는 중얼거리며 현관으로 갔습니다. 은행에 가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어머님? 은행 좀 다녀올게.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정기예금 확인하려고. 며느리는 고개를 갸웃하며 저를 봤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피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내내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게 옳은 일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저는 은행 창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직원은 화면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전액 인출하시는 건가요? 네, 급한 일이 있어서요. 금액이 적지 않은데 용도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직원은 잠시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확인 좀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이런 수법의 사기가 많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 정보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저는 가방을 여미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확신이 있어요. 직원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통장과 현금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에 쥔 봉투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은행을 나서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절차는 잘 진행되고 계신가요? 네, 지금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안전계좌로 보내주세요. 저는 ATM 앞에 서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번호를 잘못 누르기도 했습니다. 화면에 송금 완료 메시지가 떴습니다.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정말요? 네, 며칠 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통화가 끊기고 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래 걸리셨네요. 응, 사람이 좀 많았어. 며느리는 제 손에 든 빈 가방을 봤습니다. 은행 갔다 오셨다면서요? 응, 그냥 확인만 하고 왔어. 통장은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집에 두고 나왔나 봐. 며느리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믿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탁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아들은 밥을 먹으며 한 번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소리야, 아무 일도 없는데. 그럼 왜 자꾸 전화를 받으러 나가세요? 저는 수저를 놓고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그냥 친구들이야. 아들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아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마에 난 흉터가 유난히 선명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고 또 그 번호였습니다. 저는 이불을 덮고 작은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추가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아들은 출근할 때 저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엄마,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그래.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뉴스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채널을 돌렸습니다. 어머님, 왜 채널 바꾸세요? 며느리가 뒤에서 물었습니다. 아, 그냥 시끄러워서. 그녀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다가왔습니다. 요즘 그런 사기 정말 많다던데요. 그러게 조심해야지. 며느리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혹시 어머님한테 이상한 전화 온 적 없으세요?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 왜? 그냥요, 요즘 어르신들 타겟으로 한대서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나는 그런 거 안 당해. 며느리는 한참을 저를 보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날 오후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베란다로 나가 문을 닫았습니다. 추가 입금이 필요합니다. 뭐라고요? 이미 다 보냈는데요. 추가 확인 절차입니다. 어머님. 저는 난간을 붙잡고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더 필요한데요? 500만 원만 더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정말 끝나는 거죠?
네, 그럼 모든 게 해결됩니다. 저는 통장에 남은 돈을 생각했습니다. 아들 결혼식 때 받은 축의금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통화를 끊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며느리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누구랑 통화하셨어요? 친구야, 옛날 친구. 목소리가 떨리시던데요. 저는 그녀의 눈을 피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어 통장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 통장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저는 통장을 주워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또 은행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지점이었습니다. 직원은 이번에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용도가 어떻게 되시나요? 급하게 쓸 일이 있어서요.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돈을 받아들고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쉬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ATM으로 가서 다시 송금했습니다. 화면에 또 송금 완료 메시지가 떴습니다. 이번엔 안도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과 며느리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저를 보며 일어났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오세요? 산책 좀 하고 왔어. 며느리가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산책인데 왜 가방을 들고 가셨어요?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을 지나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야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들을까봐 이불로 입을 막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해결됐다는 연락은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밥맛도 없었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겨 있었습니다. 아들이 출근하기 전에 제 방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병원 가보시는 게 어때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한 것뿐이야. 그는 제 손을 잡으며 앉았습니다. 엄마, 나한테 숨기는 거 있죠? 저는 손을 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무것도 없어. 아들의 턱선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럼 왜 통장을 다 비우셨어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니? 은행에서 연락 왔어요. 고액 인출이 있었다고. 저는 입술을 깨물며 침묵했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게. 아들이 일어서며 벽을 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에 며느리가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뭔가 숨기고 계셔. 며느리가 저를 보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혹시 사기당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왜 통장을 비우신 거예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걱정과 불신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 돈인데 내가 쓰면 안 돼?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들이 무릎을 꿇고 제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제발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의 이마에 난 흉터를 보았습니다.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넘어져 생긴 상처였습니다. 그날도 저는 아이를 안고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처럼 가슴이 미어졌었습니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며느리가 핸드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럼 경찰에 신고할게요. 안 돼. 저는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이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신고하면 안 돼, 절대로. 왜요? 대체 왜 신고하면 안 되는데요? 저는 입을 다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엄마가 우릴 믿지 못하시는 거네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방문을 나가며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며느리도 따라 나가려다 멈춰 섰습니다. 어머님, 후회하실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방바닥을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이 또 울렸고 저는 받았습니다. 한 번만 더 도와주시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제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그들이 말했으니까요. 그날 밤 아들이 또 제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이불을 덮으며 돌아 누웠습니다. 자고 있었어. 엄마, 나 좀 봐요. 아들이 제 어깨를 잡고 돌렸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그를 마주봤습니다. 그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닿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엄마, 제발 말해줘요. 왜 이러니, 일어나. 말씀하실 때까지 안 일어나요. 저는 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이마의 흉터가 불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때문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 그럼 왜 우릴 믿지 못하세요? 저는 입술을 깨물며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난 엄마가 행복하길 바랐어요. 나도 알아. 그런데 왜 이렇게 멀어지는 거예요? 저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아 고개를 돌렸습니다. 멀어진 게 아니야. 거짓말이에요. 엄마는 변했어요. 며느리가 문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저는 그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아무 잘못 없어. 그럼 대체 뭐예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너희를 지키려고 하는 거야. 뭐로부터요? 대체 뭐로부터? 저는 입을 다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나 이제 포기할래요. 뭐라고? 엄마가 날 자식으로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자식이면 믿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문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며느리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우리 어쩌지?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에 가까웠습니다. 아들이 그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두 사람이 함께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홀로 남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하며 메시지가 왔습니다. 내일 마지막 절차입니다. 저는 핸드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옳은 선택을 하고 있어. 나는 옳은 선택을 하고 있어. 하지만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출근할 때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설거지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거리며 시간을 알렸습니다. 며느리가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물어볼게요. 저는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말씀 안 하실 거예요? 말할 게 없다니까. 며느리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럼 저희도 결정할게요. 무슨 결정? 이사 갈 거예요, 어머님. 저는 그제야 그녀를 똑바로 봤습니다. 뭐라고? 더 이상 같이 못 살겠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요. 너희가 잘못한 게 아니라니까. 그럼 뭐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저는 입술을 깨물며 침묵했습니다. 며느리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신뢰가 없으면 가족이 아니에요. 그녀가 방으로 돌아가려 할 때였습니다. 너희를 지키려고 한 거야. 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가 멈춰서서 돌아봤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녀는 한참을 저를 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어린애가 아니에요. 알아. 그런데 왜 우릴 이렇게 대하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고 또 그 번호였습니다. 오늘 오후 2시까지 입금하세요. 알겠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통장에는 이제 거의 남은 게 없었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어 비상금을 꺼냈습니다. 아들 대학 등록금을 위해 모았던 돈이었습니다. 손이 떨려 봉투를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돈을 주우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마저 가방에 넣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 할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또 나가세요? 응, 잠깐. 어디 가시는데요? 그냥 산책. 며느리가 제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산책에 가방이 필요해요? 저는 그녀의 눈을 피했습니다. 병원 좀 들를 거야. 거짓말 그만하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정말 지쳤어요. 저는 그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다려봐. 곧 다 끝날 거야. 며느리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뭐가 끝나요? 대체 뭐가? 저는 대답하지 않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행으로 가는 길이 끝없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ATM 앞에 서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돈을 송금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화면에 송금 완료 메시지가 떴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참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산도 없이 그냥 걸었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현관 앞에 섰을 때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저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지만 연락은 없었습니다. 저는 핸드폰만 붙잡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이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스가 거실에 하나둘씩 쌓여갔습니다. 저는 그들을 말릴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경찰이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혹시 김영애 씨 댁 맞으신가요?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런데요. 보이스피싱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들이 현관으로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경찰이 수첩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피해를 입으신 것 같습니다. 며느리도 뒤따라 나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사기당하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경찰이 통장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총 8천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아들이 벽에 기대며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입을 막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요? 왜 말 안 하셨어요? 경찰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조직입니다. 범인들은 이미 돈을 인출했고요. 저는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추적이 가능한가요?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어렵습니다. 경찰이 떠나고 집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들이 저를 일으켜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왜? 그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우리한테 말 안 하셨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희를 지키고 싶었어. 뭐로부터요? 그 사람들이 너희 정보를 알고 있었어. 며느리가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래서 침묵하신 거예요? 그들이 말했어. 말하면 위험하다고. 아들이 고개를 저으며 울었습니다. 엄마, 그게 사기 수법이에요. 나도 이제 알아. 며느리가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어머님, 우리가 있잖아요. 저는 그제야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들이 저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도 울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박스들이 쌓인 거실에서 세 사람이 울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울음소리만 커졌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진정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사 안 갈게요.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기서 다시 시작해요. 저는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우리는 함께 박스를 풀었습니다. 다시 집을 원래대로 되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무언가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제 방에 들어와 물었습니다. 엄마, 그 돈 어떻게 만회할까요? 천천히 벌면 되지, 뭐. 며느리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잘못이니? 어머님 잘못도 아니에요. 저는 그들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너희를 지키고 싶었어.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지켜야 할 건 돈이 아니었어요. 우리였어요. 우리 관계요. 그 말에 저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몇 달이 지났지만 상처는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 그때를 생각하며 잠을 설쳤습니다. 아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나 더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도 주말에 일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빚진 돈을 갚아나갔습니다. 저녁 식탁은 예전보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침묵이었습니다. 서로를 원망하지 않는 침묵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니? 저희가 모은 돈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밀어냈습니다. 안 돼, 너희 돈인데.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가족이잖아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아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해, 너희한테 너무 미안해. 며느리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 미안해 하세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미안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혼자 짊어지지 말자. 그날도 저는 거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출근하기 전에 제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오늘 일찍 들어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그가 현관문을 나서다 멈춰 섰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저는 빗자루를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나도 사랑해. 문이 닫히고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런 말을 잃었을까요?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와 앉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후회하세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매일 후회해. 그래도 우린 여기 있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녁이 되자 아들이 일찍 들어왔습니다. 그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받으세요. 왜 갑자기 이런 걸? 그냥요, 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꽃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가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라는 것을요.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웠습니다. 저는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는 틀린 선택을 했습니다. 자식을 지킨다는 명목으로요. 하지만 제가 잃은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신뢰였고 시간이었고 관계였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침묵이 사랑이 아니라는 걸요. 말하는 게 용기라는 걸요.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아침이 밝았고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 네, 엄마. 현관문이 닫히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창문을 열고 햇살을 맞았습니다. 그날 아들의 방문을 노크하지 못한 데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마음에 따뜻한 빛이 머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날 아들의 방문을 노크하지 못한 대가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